중국의 한 정치학 박사가 올린 글이 화제입니다. 해당 박사는 각 나라의 중년과 노년층의 특징을 이야기했는데요.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을 잘라서 가져왔습니다. 해당 글에는 댓글도 달리면서 사람들이 공감하였는데요. 댓글은 글 후반에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글의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한국의 중년과 노년층은 앞서 소개한 다른 나라들 중에서도 매우 특이하다. 특히 한국의 베이비붐 시대라고 할 수 있는 50년대와 60년대생들을 특정 지을 수 있는데, 이들은 한국 전쟁 이후 붕괴되어 있던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토록 발전한 한국으로 변화한 모습을 직접 본 세대이다. 이 세대들만큼 크고 극심한 변화를 온몸으로 겪은 세대는 다른 나라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인데, 이에 따른 사이드 이펙트들이 꽤나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중년 세대는 정치 참여도가 매우 높은 편인데, 중국에는 아직까진 제대로 없는 제도이지만 한국에서는 투표라는 제도가 있다. 그들은 대통령을 투표로 뽑고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데, 그러한 투표를 가장 많이 하는 세대도 바로 한국의 중년층으로 드러났다. 우리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모르지만 한국은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분단되어 보이는 국가다. 작은 나라들은 대부분 옹기종기 모여서 합심하는 나라가 많지만 한국은 지역적으로도 좌파와 우파가 나뉘어져 있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과도한 변화를 지켜봐온 한국의 중년 세대들이 자기들만이 오래전에 못 살던 한국을 경험해봤으니 가난한 국가가 얼마나 살기 힘든 것인지 그들만 알고 있다는 생각과 그에 따른 책임감 때문에 더더욱 투표를 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다. 현재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한국이 못 살던 때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실감하지 못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한국이 잘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절대 한국이 몰락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이 많은 세대들은 오래전 겪었던 가난 때문에 다시는 그 가난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노년층들 사이에서도 정치의 색이 매우 다른데, 한국은 다수의 정당을 둔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 정치색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데, 중국에서는 한국의 정치를 거대한 피자론이라는 말로 설명하려고 한다. 거대한 피자. 한국은 좌파와 우파가 있다. 좌파와 우파가 보는 피자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우선 좌파의 경우는 이렇다. 8명의 사람들이 피자를 균등하게 나눠야만 한다는 방식의 정치를 하는 것이 좌파이다. 만약 피자를 먹을 때 누군가는 먹는 속도가 빠를 수 있고 누군가는 먹는 속도가 느릴 수 있는데, 그러한 먹는 속도 차이 때문에 피자를 덜 먹는 것은 기회를 빼앗기는 것이니 애초에 피자를 주문할 때 자기가 먹을 피자의 조각 수를 미리 정하자는 방식이다. 한국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많은 정치인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피자를 몰래 더 먹으려고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좌파에게는 중요하고, 누군가 너무나도 많이 피자를 먹어버린다면 그것을 못 먹게 막고, 피자를 애초에 하나도 못 먹은 사람에게 피자를 줌으로써 모두가 기회를 가지고 평등하게 피자를 먹자는 이념이 바로 한국 좌파의 기본 이념이다. 이는 다소 사회주의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매우 다르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로서 피자를 서로 다르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국의 좌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피자 하나를 전부 차지하는 것을 막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우파는 다른데, 한국의 우파는 기본적으로 피자를 많이 먹을 사람은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한국 우파의 가장 큰 특징은 피자를 많이 먹을 사람이 애초에 피자를 더 많이 주문하라는 것이다. 애초에 피자를 많이 먹을 사람이 더 많은 피자를 주문하면 피자를 모두가 넉넉하게 먹을 수 있고, 혹여나 피자를 먹는 속도가 느리거나 피자를 못 먹는 사람이 있더라도 애초에 피자를 많이 주문하면 많이 먹는 사람들이 남긴 피자라도 먹는 것이 이득이라는 생각이다. 이는 매우 자본주의적이지만 합리적인 생각으로 한국의 삼성이라던가 K-팝 회사들과 같은 많은 대기업들이 외국에서 외화를 벌어들여 한국의 외화를 유입시켜서 낙수율과로 모두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린 방식의 이념이다. 한국은 전쟁 이후로 대기업이 나라를 크게 일으켜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기업들의 역할이 컸는데, 그 시절을 겪은 사람들 중에서 우파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한국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방식은 다소 잔인했다고 하는데, 중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일상에 가깝지만 당시 한국인들은 크게 반발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 당시의 청년들은 그러한 독재를 막기 위해서 들고 일어났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다시 좌파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렇게 한국의 좌파와 우파의 서로 장단점을 알려줬지만 사실 한국의 현재 중년층이 정치색을 정하는 방식은 또다시 피자로 돌아가게 된다. 그들은 우파와 좌파라는 정치색을 정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것이 있다. 그들은 기본적인 이념보다도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시 피자로 돌아가 보자. 피자를 주문할 때 피자를 주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만약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면 누군가가 피자를 3판을 주문해 놓고 2판만 사람들에게 보여준 뒤 자기는 2판만 시켰다고 거짓말하고 남의 돈을 모아서 자기만의 피자 1판을 더 시켜서 몰래 먹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좌파의 방식으로 피자를 균등하게 나누기로 정하든 우파의 방식으로 더 먹을 사람이 더 주문하라는 방식으로 정하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피자를 주문하고 먹는 방식을 정하는 사람의 청렴함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 이는 한국의 정치와 완벽히 일치한다. 한국인들의 정치인의 청렴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돈을 모아서 국가를 이끄는데 자신의 돈을 가장 깨끗하게 쓸 수 있는 정치인을 뽑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기서 한국 중년층의 가장 큰 특징이 나오는데 그들이 아무리 한국 전쟁 이후 폐허가 된 한국에서 우파식의 발전 방법으로 큰 발전을 이뤄낸 것을 봤더라도 우파 정치인이 깨끗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좌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만약 어린 시절 한국 독재 정치인들의 탄압을 받아서 결국 좌파를 지지하게 된 중년층이더라도 좌파 정치인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들은 언제든 우파를 지지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 중국이 보기에는 매우 줏대가 없는 방식의 지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시민의 의식이 있다면 국가는 깨끗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러한 방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중년들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젊은 층은 정치 그 자체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고 한다. 그들은 정치에는 관심은 있지만 자기 삶에 직접적이고 빠르게 영향을 줄 것 같은 부분에만 관심이 있다. 이러한 젊은 세대에 대해 한국의 중년층은 불만을 품고 있지만 사실 중년과 노년층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은 이유도 자신이 죽을 때까지의 한국이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 그들의 자손 세대도 발전한 한국에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듯 한국의 젊은 층과 노년층들의 관계는 이토록 기이하다고 할 수 있다. 노년층은 젊은 층의 낮은 정치 참여도를 비판하지만 그것이 결국 젊은 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앞서 말했듯이 한국은 청렴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가 청렴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청렴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뽑혔기 때문에 정치판은 상대의 청렴하지 못한 모습을 까발리는 싸움판이 되었다. 그들의 능력과 재능은 두 번째로 놓고 청렴한지 아닌지를 가장 먼저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누군가 정치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들 청렴하지 않다면 절대로 대통령으로 뽑지 않는다. 이것이 한국에서 트럼프와 같은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는 이유다. 트럼프의 경우는 매우 강력한 사업가 출신으로 더러운 짓을 많이 해왔지만 결국 자신이 이끄는 회사의 이득이 되는 쪽으로 결과를 만들어낸다.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렴하지 않아야 할 필요도 있다. 예컨대 중국의 공산당도 매우 청렴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텐센트라던가 선전시의 많은 스타트업들을 검은 돈으로 밀어줬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강한 중국의 유니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는 대기업 삼성의 회장이 정치판과 연루되어서 징역 선고까지 받았다고 한다. 이처럼 아무리 삼성의 회장이더라도 정치판의 청렴함을 더럽힐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들은 징역까지 선고하는 수준인데 한국인들이 얼마나 청렴함에 대해 집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한국 정치에 대한 글은 이 이후에도 길었지만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 우선 여기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수가 5만 명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빠르게 갈 수 있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